그래서 기본적인 거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자. 로그 함수는 우리가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의 그래프를 로그 함수라고 했어요. 자, 정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역은 양의 실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실수 전체. 그래서 우리가 얘는 항상 그리고 1,0을 항상 지자고 해.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점근선은 x는 0, 즉 y 축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1,0에 대해서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한다.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면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 위아래로 평행이동되는 거가 점근선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로그 함수는 좌우로 평행이동을 시키는 것, 즉 x축으로 평행이동 시키는 거에 따라서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바뀌는 거라고.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점근선하고 위치 조건만 따지면은 금방 나머지 문제들이 풀립니다. 자, 우리가 이 로그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봐. 그러면 점근선이 원래 이렇게 있던 게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돼야 된다는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됐죠? 물론 식은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마 m제곱 플러스 n인데, 자, 점근선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근선은 x는 m이라는 선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x는 m이라는 선을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게 그리면 되고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하게 그리면 끝이야. 알았지? 물론 얘는 최대한 가깝게 붙여지게끔 그래프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 체크할 거는 많이 없습니다. 자, 어떤 걸 볼 거냐? 81쪽을 잠깐 보자. 81쪽.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진수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곧 점근선이야. 우리 진수 부분이, 즉 x마 m이라고 하는 애가 0이 되는 순간이 곧 점근선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럼 봐봐요. 자, 지금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플러스 2 마 4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근선이 x는 마 2가 되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됐죠? 즉 진수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그 x의 값이 곧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얘가 x는 마 2가 점근선이잖아. 그 다음에 밑이 현재 어때요? 1보다 크죠? 그럼 1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증가. 끝. 물론 y절편도 찍어주긴 해야겠구나. y절편이 음수였겠구나. y절편이 음수였겠네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로그 3을 밑으로 하니 빼기 4는 음수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 로그는 따로 제한이 있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된다. 자, 두 번째 건 좀 보겠습니다. 얘를 보면 y는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볼게. 그러면 x마 1, 그 다음에 뿔 3이지. 그치? 맞죠? 그러면 뭘 생각을 해볼까? 어떠한 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 자,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알았어,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자, y는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마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알았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그거를 x축으로 얼마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지. 그렇지? 자, 로그 마 x야.
즉 x의 부호를 바꿨지. x의 부호를 바꾼다는 건 원래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의 그래프를 뭐에 대한 대칭? x의 부호를 바꿨기 때문에 y축 대칭을 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자 원래는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 맞죠? 근데 그거를 y축 대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 맞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를 x축으로 1만큼 원래 여기가 마일이야 현재. 그러면 x축으로 1만큼이면 여기로 가야서 그 다음에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올려. 그래서 원래 여기 자리가 여기로 왔다 해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점근선은 어떻게 돼야 돼? x는 1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은 x는 1보다 작다.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끝. 이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방식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현재 점근선은 그냥 y축 그대로였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고 y축으로 3만큼 올린 상태라고. 그러면 솔직히 y축으로 3만큼 올린 거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아. 그러니까 얘 점근선이 x는 1이 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밑에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마저 좀 보겠습니다. 자,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 요 그래프가. 그러면 저걸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y는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자 y축 대칭을 한다는 건 뭐의 부호를 바꿔야지? 그러면 여기가 x가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x축으로 m, y축으로 n이니까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5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n 이렇게 붙이기야. 그게 뭐하고 똑같아? 얘랑 똑같지.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지? 점근선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x는 1이라는 게 점근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식을 정리해볼까요? 저 식을 정리해보자. 나 지금 자 그러면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내가 더위를 모으다가 마 x 뿔 n 그 다음에 플러스 n이잖아요. 자 여기서 그럼 이 식 자체에서 점근선은 뭐가 되지? x는 m이 점근선이야. 근데 그게 몇하고 똑같아? 2라고 똑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몇 컴마 몇을 지나? 0,2를 또 지나죠. 그럼 0,1을 대입시켜볼까? 2는 그 다음에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여기다 0을 넣으면 1 플러스 n 따라서 얘는 2.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204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 이거 찾아볼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리을은 됩니다. 얘랑 서로 y는 x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이동 또는 평행이동으로 고쳐줄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지? 자, 그럼 하나 질문해볼까요? 하나씩 봅시다. 자, 로그 마이너스 5x가 있어요. 우리 로그 성질대로 분리하면 얘가 분리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로그 마이너스 5x. 자, 일단은 요 그래프를요 대칭이동까지 딱 적용할 수 있으니까 y축 대칭을 한번 해볼까? y축 얘를 y축 대칭을 하면 여기서 얘를 y축 대칭을 하면 식이 어떻게 돼? y는 로그의 마 x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y축의 방향으로 로그 5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로그 5도 어차피 실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로그 5가 되죠.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로그 x제곱하고 로그 x는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을까? 자, 이런 거 보자. 얘는 얘랑 얘를 볼 겁니다. 얘는 우리가 앞에 2로그 x가 되죠. 평행이동, 대칭이동이지 몇 배를 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앞에 함수값에 몇 배를 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든 대칭이동을 하든 평행이동을 하든 얘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실제로도 얘랑 얘는 정의 없고 다르기 때문에 안 돼. 알았지? 그러면 얘는 안 돼. 그 다음에 디귿은 디귿은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로그에 x만 1의 마이너스제곱이죠. 그럼 앞에다가 얘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가도 돼. 그럼 얘는 된다.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x축 대칭해주면 얘가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fx에다가 대칭이동 평행이동 했는데 갑자기 앞에 실수를 해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자, 이 문제를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더하기의 그래프가 x는 3,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 요 넓이 구하래. 자, 지수함수에서도 했었죠. 어떻게 하죠? 얘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어때야 돼? 그대로 갖다가 올린 거니까 이만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차이가 얼마? 2.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1 해서 답이 2.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그냥 거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보는 거야. 밑이 3이 똑같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정도 어차피 똑같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살짝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여기 남겨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도 지수함수와 최대 최소와 마찬가지야. 자, 뭘 따져주면 되겠어? 밑에 줄 거야. 밑이 1보다 크면 진수가 최대일 때 함수값도 최대. 밑이 0과 1 사이면은 진수가 최소일 때 함수값은 최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도 밑이 0과 1 사이면은 지수가 최대일 때 함수값은 최소가 됐던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자. 자, y는 로그 2분의 1 밑으로 하는 x만 3 플러스 6이 x는 5 이상 11 이하의 범위에서 따지라고 했네. 자, 그런데 밑이 현재 어때요? 1보다 작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위치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그래프잖아. 감소하기 때문에 자 최대값은 x가 몇일 때? 5일 때 최대값이어야 된다고 해. 알았죠? 위치 1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5를 넣으면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2 더하기 6이 된다고. 그럼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마일 플러스 6에 의해서 5라는 값이 나오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왜 마일인지 이해되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최소는 x가 몇에서 11에서 최소값이라고. 그러면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11 빼기 3은 8 더하기 6.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마 3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마 3 플러스 6에 의해서 3. 자, 두 번째 걸 보자. 우리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8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지금 x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밑이 현재 어떻습니까? 1보다 크죠? 그러면 진수가 최대일 때 함수값도 최대가 될 거고 진수가 최소여야지만 함수값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찾아? 진수의 최대 최소부터 찾겠다고. 그러면 자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더하기 4에 의해서 x 더하기 2 전체의 제곱 4가 되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 얼마? 4라는 최소값이 생기죠. 근데 마이너스 2가 어차피 요 범위 안에 있잖아. 그죠? 그러면 최대는 마이너스 2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지. 그러니까 몇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가 되겠죠. 1 넣어보면 5에다가 10 몇이니? 13인가요? 맞나요? 13 맞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최대값을 한번 봅시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가 최대일 때 함수값도 최대라고. 그래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14. 넌 얘는 계산될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 즉 2가 되면 되겠더라. 여기는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풀으라고 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하는데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대와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도 미체 조건을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수나 로그가 미체석 제일 중요합니다. 미체 조건이. 알았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갈 것 같아요. 벌써 목요일이라. 자, a의 x제곱꼴이 반복이 될 때 우리 어떻게 했지? 그렇지.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했지. 로그도 마찬가지야. 계속 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지수 함수를 해놓으면은 로그 함수가 굉장히 수월해요. 편해. 다들 졸리나요? 한두 명 빼고 이제 다들 눈들이 막 날이 더워가지고 그런 거지? 그렇지 그냥 날이 더워가지고 지금 몸이 지치지? 이런 날일수록 제일 중요한 건 잘 먹어야 돼. 사람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고생하는 이유가 뭐야? 잘 먹고 잘 살라고 고생하잖아. 물론 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이걸 보자. y는 로그 5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 전체 제곱 플러스 4 로그 5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 플러스 5가 있어요. x는 1, 2, 3, 25 이하에서. 자, 뭐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로그 5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라는 애를 t라고 나누도록 할게요. 그런데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t의 범위를 잡아야겠죠. 자, 로그 5분의 1을 밑으로 하는 자 x야. 그 다음에 앞에도 로그 5분의 1을 밑으로 하는 1이야. 그 다음에 로그 5분의 1을 밑으로 하는 수인이 5. 자, 밑이 어떻습니까? 1보다 작죠? 그럼 부등호가 어때야 돼?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
자, 왜 그런지 이해됐지? 있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 자, t의 범위는 자, 얘 계산하면 얼마일까? 로그 5분의 1을 밑으로 하는 25. 계산하면 얼마일까? 5분의 1에 몇 제곱을 해야 25가 되죠? 그렇지. 마이너스 2제곱을 해야 2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로그 5분의 1을 밑으로 하는 1이라는 건 얼마가 될까? 2요. 그래, 2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t에 관한 식으로 바꿨으면 y는 t제곱, 그 다음에 4t, 그 다음에 5. 그죠? 그러면 t 플러스 2 전체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야.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2일 때지. 즉 마이너스 2가 이 범위 안에 있죠? 그러면 집어넣으니까 최소값은 1이죠. 자, 그 다음에 최대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최대가 되겠죠. 즉 0을 넣어봐야겠지. 0 넣으면 자, 두 번째 거 볼까? 두 번째 거 봅시다. y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9x 곱하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분의 x 3분의 1 x 9 요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보냐? 로그의 성질대로 좀 분리를 해볼게. 여기 진수가 곱의 형태로 되어져 있지. 그러면 이걸 더하기로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9 더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 무슨 말인지 됐죠? 자,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9는 얼마야? 2. 그러면 얘가 2가 돼. 그 다음에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도 1이지. 자, 보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가 어떻게 나와 있죠? 그러면 치환을 해볼게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를 t라 해볼게요. 이 t를 내가 t라고 썼지만 너희들이 다른 문자가 마음에 들면 다른 문자로 써도 아무 문제는 없어. 어차피 치환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x의 범위가 3분의 1부터 드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3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9를 쓰다. 내가 3분의 1을 쓰냐? 3 자, 미치는 게 어때요? 1보다 크죠? 부등호는 그러면 그대로 갖고 가야겠죠. 자, 따라서 t의 범위는 어때? 얘는 1, 얘는 2. 그 상태에서 우리가 y는 2 플러스 t 그 다음에 t마 1 요놈의 최대 최소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면 전개해보자. t 제곱 플러스 t 마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t제곱 플러스 t 더하기 4분의 1 마 4분의 1 마 2 그러면 t 더하기 2분의 1 전체 제곱 마 4분의 9가 되죠. 자, 그러면 최소부터 최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요 범위 안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가장 가까울 때가 최소겠지. 그죠? 그러면 t가 몇일까? t가 1에서 최소값이 되죠. 1을 갖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0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 다음에 t는 몇에서 2에서 최대값이 돼요. 그죠? 얼마? 아니, 저왜 3분의 1이야? 잠깐만. 3분의 1. 3쪽 범위가 잠깐만. 나 지금 그치? 여기가 3분의 1이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지? 그러면 최소값이 바뀌었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얼마? 4분의 나 거의 먹었나봐.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이거 213, 214는 괜찮거든?
왜냐면 얘랑 똑같거든. 근데 문제는 15번. 15번을 한번 봐봐. 13, 14번은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잘하면은 내일 삼각함수 시작하겠다. 지민아, 지금 지수로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루한 표정을 짓는 거지? 삼각함수를 해야 와, 그렇지? 자, 요거는 이제 앞에 나온 개념하고 조금 다르니까 지수에 뭐가 있어? 로그가 있죠. 근데 밑이 몇인 로그지? 지수에 10인 로그지. 아무것도 없으면 밑이 10인 로그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그 지수와 밑이 똑같은 로그를 똑같이 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로그 그러면 y는 로그의 x의 2마 로그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이 지수와 밑이 똑같은 로그를 똑같이 씌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그의 성질이 진수의 지수가 있으면 요 앞으로 내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앞에는 뭐가 돼? 2마 로그 x의 로그 x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볼 거냐? 로그 x를 t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범위가 지금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로그 x, 로그 10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100 이렇게 지금 될 거라고. 자, 밑이 현재 어때요? 1보다 크니까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 그러면 t는 자, 로그 10분의 1은 마1, 로그 100은 2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로그 y는 2 마이너스 t의 t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마 t제곱 플러스 2t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또를 마 1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에 t 마일 전체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게 여기 안에 있으니까 최대는 얼마가 될까? 최대는 1이 되죠. 그 다음에 최소는 여기에다가 1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마 3이 될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이라는 최대값은 뭐의 최대값? 로그 y의 최대값.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은 뭐? 로그 y의 최소값.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y의 최대값, y의 최소값이 필요한 거지. 그죠? 네. 그러면 얘가 곧
로그 y 얘가 곧 로그 y 이렇게 놓고 로그 y라고 놓고 따라서 y의 최대값은 얼마?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10의 마3제곱 1000분의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곱은 100분의 1. 그러니까 로그 y로 치환을 했고 로그 x 그걸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한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로그 y의 최대, 로그 y의 최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y의 최대값은 y 이렇게 놓고 y값이 이렇게 놓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내가 이거 좀 더 많이 풀게 할 텐데. 자,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 다시 한번 보자. 산술기하 평균 이거 굉장히 중요해. 계속 쓸 거야. 자, A가 양수, B가 양수면 2분의 A 뿔 B는 루트 AB 이상이 된다. 산술기하 평균. 즉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 건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2루트 AB 이상이 된다. 이 방식으로 많이 쓰고요. 자, 지금 x가 양수일 때 y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2에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분의 1 더하기 2가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밑이 같은 것끼리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의 곱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2에 x분의 1 더하기 2가 될 거란 말이지. 자, 식을 정리해보자.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이렇게 가면 1, 그 다음에 2x, x분의 2 더하기 4가 되죠. 자, 다시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x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5가 되죠. 자, 얘 어차피 양수 확실하고 얘도 양수 확실해. 위치 현재 1보다 크니까 진수가 최소이면 함수값도 최소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얘는 따라서 자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얘네들을 산술기하 평균으로 2루트 2의 곱 4 더하기 5가 되면 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됐죠? 무슨 말인지 됐죠?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2는 4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9 따라서 2.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언제?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야. 2x하고 x분의 2가 같을 때. 자, 이제 요거는 밑에 거는 됐고 우리들이 그대들 집에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 문제를 몇 개만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 23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3하고 4까지만 3개만 여기서는 풀어봅시다. 물론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나머지 것도 풀어보면 당연히 좋겠죠. 최소 이 정도라는 거지 얘가 최대가 되면 절대 안 돼. 자,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마지막. 그러면 함수를 하고 최대 최소를 했어. 그러면 뭐가 해? 방정식. 지수 방정식. 그 다음에 로그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 네 가지를 이제 하면 지수로그는 끝나요.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은 말 그대로 지수꼴의 그러니까 지수 함수의 형태로 된 방정식이야. 방법은 밑을 통일해서 지수끼리 같아.
끝이야. 얘가 정답. 그러니까 우리가 밑을 통일시켜가지고 지수끼리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지수는 실수 전체가 가능하니까 이 지수가 실수 전체 어떠한 값이 나와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얘를 봐봐. 여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 자체는 엄청 어렵지는 않아. 근데 네. 여기서 상승 약분을 2번 쓰는 두 번을 언제 썼어 내가? 한 번 썼어?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 썼어. 얘 계산만 한 거야? 저거 그냥 얘 계산한 게 얘가 무슨 뜻이야? 옆에 부분 이거 요거 산술기하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나 지금 이게 행동가 아니야? 네. 아, 이해 안 돼? 아직? 아니 2x 더하기 x분의 2만 2 루트 2x 곱하기 x분의 2잖아. 얘 쓴 거야? 얘 대신 로그만 이제 앞에다 써놓고 쓴 거 뿐이야. 다른 거 안 썼어. 이따가 다시 지우면 안 되나? 자, 밑을 통일시켜봅시다. 2의 x의 제곱 마 x제곱, 그 다음에 4의 x마 1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을 통일시켜줄 수 있다. 2의 x의 제곱 마 x, 4라는 거는 2의 제곱 그놈의 x마 1제곱이죠. 그러면 밑이 2, 2로 똑같으니까 x의 제곱 마 x는 2의 x마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x의 제곱 마 3x 플러스 2는 0, x마 1, x마 2는 0, 그래서 x는 1, 2. 어려울 거 없어. 자, 얘는 보자. 9의 x 플러스 1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은 27이라고 나와져 있어. 자, 9라는 거를 3으로 소인수분해를 시키면 3의 제곱이죠. 그놈의 x 더하기 1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x제곱은 3의 세제곱이 되죠. 자, 밑이 같은 것끼리의 곱은 지수끼리의 덧셈. 그러면 여기서 3의 2x, 3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겠죠. 얘가 얼마? 3의 세제곱, 즉 3x 플러스 2는 3에 의해서 x는 3분의 1이 나오죠. 자, 두 번째 걸 보시죠. 아니, 세 번째 걸. 자, 3분의 2하고 2분의 3을 보니까 서로 무슨 차이예요? 역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다가는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은 뒤집어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3분의 2의 x의 제곱 더하기 1은 마 3분의 2의 마 x뿔 3제곱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둘 중에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해서 역수를 취한 거야. 자, 그러면 지수끼리 같다. x의 제곱 플러스 1은 마 x 더하기 3이 될 거야. 좌변으로 넘어가 보자. 플러스 x마 2는 0이 되죠. 그러면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마 1은 0에 의해서 x는 마이 1등. 자, 241번 빨리 한번 해보자. 자, 얼마 나와? 8. 안 되는 사람? 여기 x에다가 1만 넣어보면 바로 나와요. x에다가 1 넣어보면은
2의 1뿔 k제곱 8의 3은 0. 그럼 8이라는 게 2의 세제곱이니까 즉 2의 1뿔 k는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지. 네. 즉 1뿔 k는 9. 따라서 k는 8. 넥스트 페이지. 자, 지수함수 최대 최소 할 때 a의 x제곱꼴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했지?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야.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4의 x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2의 x뿔 1제곱 24는 0이라는 식이 있어. 자, 그러면 얘는 4의 x제곱이라는 건 2의 x제곱을 제곱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5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 24은 0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 2의 x제곱꼴이 어떻게 되고 있어? 반복이 되고 있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x제곱을 t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앞에 거는 t제곱 플러스 10t 마 24은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t뿔 12. 그 다음에 t마 2는 0이 되죠. 그죠? 그러면 t가 2거나 t는 마 12가 나와. 자, 그런데 우리가 2의 x제곱을 t라고 놨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t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없고 얘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따라서 t 대신에 원래 거 2의 x제곱은 2에 의해서 x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t로 치환하면은 그 t는 양수밖에 나올 수 없다고. 음수는 나오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걸 보자. 7의 x제곱 더하기 7의 마 x제곱은 2라고 되어져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7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7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다고 해. 그러면 자, 앞에 거는 t야. 자, 그 다음에 7의 마 x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t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즉 t분의 1이라고 하는 요 값 자체가 2. 그러면 양변에 t제곱 더하기 1은 2t. 그러면 t제곱 마 2t 더하기 1은 0. t마 1제곱은 0. t는 얼마? 1이죠? 자, 이제 t가 1이면 여기다가 쓰면 7의 x제곱이 1이라는 거니까 x는 얼마? 자, 하나 해봅시다. 이상. 딱 이 피아노가 시끄러운 시간대가 있어요. 그 초딩 꼬맹이들이 와 있을 시간. 그 막 진짜 초딩 저학년 막 진짜 애기들이지. 한두 번씩 한 시간 이렇게 해서 한두 시간 시끄러. 그러다 조용해져. 지금 이거 풀었어? 뭐야? 안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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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러분들 지수함수 최대 최소 할 때 요거 아까도 처음 스타트 할 때 살짝 언급하는 거
잘 생각해봐.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 최대 최소 할 때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 밑에 보지 마. 웬만하면 안 보고 푸는 연습해야 돼. 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해보세요. 내가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영상 올릴 테니까 뒷부분 보고 뒤에 30분 뒤에 못하는 거 숙제도 거기서 언급할 거니까. 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내가 무궁무진하게 너희들한테 풀 시간을 줄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약은 있기 때문에 특강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해요. 9의 x제곱, 9의 yx제곱, 플러스 4의 x제곱, 플러스 3의 yx제곱. 자, 얘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 얘 전체를 t로 놓는다고 해. 근데 우리 중요한 건 그렇게 t로 놓으면 t는 무조건 몇 이상이가? t가 3의 x, 3의가 x 이렇게 되면은 2 이상 값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치? 그 다음에 양면을 제곱하면 t제곱은 9의 x, 9의 마 x 더하기 2 a, b는 곱해봐야 1이니까. 자, 그래서 9의 x, 9의 마 x는 t제곱 마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적용하면 t제곱 마 2 뿔 t 마 4는 0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 마 6은 0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t 뿔 3, 그 다음에 t 마 2는 0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t는 마 3 또는 2인데 아까 2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지. 즉 t는 뭐밖에 안 돼? 2. 즉 3의 x, 3의 마 x가 2인 경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물론 뭐 바로 나오는 거지만 정석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 3의 x제곱을 다시 한번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s 더하기 s분의 1이라는 건 2가 되죠. 양면에 s를 곱해볼게요. 아니라 s제곱 더하기 1은 2s, s제곱 마이너스 2s 더하기 1은 0, s마 1의 제곱은 0, 그러면 s는 1이죠. 얘가 1이라는 건 따라서 x는 0. 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숨 좀 돌리고 갈게. 자, 지금 여 문제를 볼게요. 여식을. 자, x제곱 더 x제곱은 x의 2x만 하면 x는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죠. 위치 똑같이 미지수 x를 했지. 그럼 만약에 이런 거야. 위치 1이 되면 지수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좌우는 똑같이 1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x가 1, 똑같이 위치 1이면 돼요. 이거는 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가 같다라고 놓는 방법.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면은 x는 3 이렇게 해서 답은 이것 또는 이거. 얘는 위치 1로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지수가 똑같은 경우. 자, 요것도 볼게요. 이번에는 지수가 미지수가 포함된 식으로 똑같죠. 지금 앞에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지수가 미지수가 포함된 식으로 똑같으니까 지수가 0이 돼버리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는 조건을 쓰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x마 5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하겠다는 뜻이지. 즉 x가 5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모든 수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되는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냐면 밑이 똑같은 거. 그러니까 3은 2x만 1이 되는 거. 따라서 x는 2.
가야 되는 거. 자, 250번 풀면서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그냥 정신 좀 챙기고 갑시다. 쭉 가야 되나요? 옆에 나온다고? 옆에 나온다고? 진짜 요즘 아주 같이 가지고. 우리 어차피 몇 시간 뒤에 나또 봐야 돼. 짜증나는 거? 굉장히 짜증내는 느낌이다? 예. 영재가 재미없어 그래. 함수 들어가면 또 재밌어. 집합 명제가 원래 제일 재미없어. 그래도 우리 4일 만에 여기까지 온 거는 진짜 엄청난 속도예요. 원래 이게 정규 수업을 했었으면은 약 4주, 한 달 정도 되는 분량을 지금. 화장실 갔다. 휴가를 왜 습관처럼 썼을까? 나 강수이랑 같이 찍었어? 누구야? 김지우. 강수이랑 같이 찍었어? 근데 사진만 봤어. 강수가 많이 들었어. 나 처음에 강수이 안 해줬는데. 일본인 또 진짜 다른 세계 사람 같아. 주문이도 너무 그러지 않을까? 네? 주원이 그 메시지 주원 주헌? 들어갔어?
이게 내 언제? 언제? 기억 아닌가? 걔가 걔는 그때야 나 너는 좀 사라졌어. 근데 갔다 오지 않았어? 이때 했잖아. 언제? 최근에? 어. 23일 됐어.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23일 했다고? 23일. 말도 안 돼. 작년 아니야? 응. 3일이야. 언제 왜? 어? 왜 난 몬스터스 다시 저게 오늘 개발이 됐다. 야, 3일간 있다고 맞잖아. 진짜? 너 왜? 다 고쳤어. 자, 다시 된다고. 다시 된다. 그대들은 이거 영상 뒷부분 보고 와. 네. 자, 나머지 학생들은 여기를 봅니다. 자, 방정식이 모든 분의 곱을 구하시오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추우면 앞쪽으로 가. 우리가 에어컨이 바로 직방되는 자리라서 추울 거야. 진짜 신기해. 근데 이게 문제는 저기 에어컨 끄잖아. 여기 더워. 여기는 좀 따뜻한. 이게 온도가 너무 극명해. 벽이 이게 보이지 않아요? 진짜 아니었어. 카메라에 박수민이 다 나와서 괜찮아? 잘려. 어차피 내가 편집 그걸 할 때는. 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는 거. 그러면 첫 번째는 x만 3이라는 게 0인 경우를 생각하겠다. x는 몇일 때? 3의 배를 생각하겠다. 이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 빛이 1일 때. 즉 x의 제곱 마 3x 더하기 3이 1일 때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이 되죠? 그럼 넘어가면 x의 제곱 마 3x 더하기 2는 0이죠. 그래서 x마 1, x마 2는 0. 따라서 1, 2. 곱하면 끝. 삼각함수는 못 배우는 건데. 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삼각지 있죠? 사인 코사인. 그거야. 그거를 이제 함수로 만드는 거야. 굳이. 근데 이제 여기서 미적분을 할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3학년 올라가면 선택 과목을 하잖아. 너는 2학기 때 하고 2학년 2학기 때 하고 여학교 나면 3학년 1학기 때 할 거야. 저희 이런 아, 니도 2학년 1학기냐? 수업 같이 아, 그래? 니네 학교도 그렇구나. 전주 은근히 그런 학교가 많네. 그냥 경우도 그 거의 요새 원래 수업들을 같이 했다가 따로 나가는 학교들도 많아지기 시작하거든. 근데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나는 이제 내 생각은 그래. 차라리 2학년 때 끝내버리니까 3학년 때 그렇게 되면 수능에만 우리가 수 있잖아. 2학년 때 너무 힘들 것 같아. 대신 2학년 때 이제 애들이 죽어야지. 근데 차라리 그거야. 2학년 때 죽고 3학년 때 편하냐? 2학년 때 편하고 3학년 때 죽냐 그 차이야. 자, 그러니까 뭐 어떤 게 편하다 이런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2학년 때 진도 끝내는 게 나아. 그리고 3학년 때는 그냥 수능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게 나아. 그렇게 되면 3학년 내신도 부담이 좀 덜해지거든. 할 게 많은데. 그리고 더군다나 현재 그 수능이 올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내가 몰라. 9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봐봐야 아는 건데 이런 분위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수능 한두 문제 차이로 난리가 날 수도 있어. 수능 한 문제 내가 더 맞고 덜 맞고의 차이로 진짜 난리가 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수능이 쉬우면 대학 입시는 겁나 어려워. 근데 반대로 수능이 겁나 어렵죠? 그럼 대학 입시는 편해요. 무슨 얘기냐면 수능이 엄청 어려우면 이게 등수가 확 나오시죠. 그러니까 대학교 원서 듣기가 수월해.
근데 반대로 수능이 쉬워지면 몰리잖아. 적당한 점수 때문에 막 몰려. 그러면 이게 얘네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니까 대학 입시가 빡세죠. 자, 보잖아. 몰라, 전화했다. 아시겠지? 자, 부재조직 세다. 자, 2의 x제곱 더하기 3의 y제곱은 11. 그 다음에 2의 x 더하기 1제곱 마 3의 y제곱은 13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의 x제곱을 큰 x라고 놓고요. 3의 y제곱을 큰 y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앞에 x 더하기 y는 11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자. 얘를 다시 쓰면 2의 x제곱 곱하기 2죠. 그죠? 그러면 얘는 2x만 y는 1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연립을 해볼까? 플러스를 시켜보자. 그러면 3x는 24에 의해서 x는 뭐가 돼? x는 8이 되죠. 그러면 y는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x가 8이라는 건 2의 x제곱이 8인 거니까 x는 얼마? 3이 되겠죠. y가 3이라는 건 3의 y제곱이 3이라는 거니까 y는 1. 그래서 두 번. 저거 배우면 10. 어렵지 않습니다.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적으시고 밑에 거는 지금 풀으라고 할 거는 딱히 놓습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자. 자, 방정식이 16의 x의 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4의 x제곱 플러스 16은 0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잘 볼게요. 자,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그러지. 자, 아까 이야기했어. a의 x제곱꼴이 반복이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 a의 x제곱꼴을 t로 치환을 하라고. 그러면 자, 4의 x제곱을 t라고 놓겠다고. 그러면 제 식은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kt 더하기 16은 0이야. 자, 지금 잘 봐.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돼야 될까? 자, 다시 지금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4의 x제곱을 t로 치환한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돼야 될까? 4의 알파, 4의 베타 제곱이 돼야 돼. 알았지? 자, 왜 지금 이렇게 되는 거냐? 요 t자리에 4의 알파제곱, t자리에 4의 베타제곱이 와야지만 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기 알파라는 건 여기 x자리에 알파가 들어와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x자리에 베타가 들어와 있을 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4의 x제곱을 치러놓은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4의 알파제곱, 4의 베타제곱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봅시다. 근과계수의 관계. 자, 우리 두 근의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곱을 생각해볼까? 그러면은 a분의 c니까 16이 되죠. 그러면 4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16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 2.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런데 봅시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요. 자, 그러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t가 두 근이 나오기는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4의 x제곱을 t라고 놓은 거기 때문에 t는 무조건 무슨가? 양수를 가져야만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t에 대한 2차 식이 서로 다른 주 양의 실근이 존재하는 것이지. 만약에 한 근이 음이 됐어. 그럼 말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4의 x제곱은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 바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뭐 따져줘야죠? 수상에서 했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죠. 두근의 세 번째,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판별식 t,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죠. 그러면 자 k 마이너스 얘 64니까 8 k 플러스 8은 0보다 크다 해서 k는 막 8보다 작거나 또는 k는 8보다 크다가 되잖아. 얘가 첫 번째 판별식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을 볼까?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k죠. k가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커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의 곱은 16. 얘는 0보다 큰 게 확실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와 얘의 공통 범위로 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k는 8보다 크다. 치환했을 때 그 두근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하고 25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출근하시고 방학 안 하죠? 내일부터. 그냥 어차피 다음 건 다 하고 있어. 그리고 얘는 주로 여기서 고인고사를 하기 때문에 방학이 없어. 여기 하고 방학 때는 내가 다 줘버리잖아. 애들이 안 돼. 초중이야 그게 가능하죠. 다 됐어? 자, 얘 어떻게 하면 돼? 똑같아. 얘랑 얘 풀듯이 풀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5의 x제곱을 t라고 놔야겠지. 물론 이렇게 되면은 t는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5t 뿔 k는 0이 되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판별식 즉 25 4 k가 어떤 건데요? 0보다 크면 되죠. 그러면 k는 4분의 25보다 작다가 그럴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의 합. 즉 두근의 합은 5인데 얘가 0보다 크죠. 자, 그리고는 확실하고요. 3. 두근의 곱. k가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이것들을 싹 다 합치니까 k는 0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다. 근데 25x는 25x 제곱이면 5의 제곱의 x 그러니까 5의 x제곱을 제곱해도 상관없잖아. 있죠. 이거 순서 바꿔도 돼. 우리가 a의 m제곱에 n제곱이 있으면 a의 n제곱에 n제곱하고 똑같은 거 어차피. 얘네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안 한 거지만 이런 문제도 보면 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은 3의 x제곱을 t라고 볼 거야. 그럼 얘는 식이 3t의 제곱 마 4t를 k는 0이란 말이야. 근데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 그러면 요거의 두 근은 뭐가 된다? 3의 알파, 3의 베타가 되는 다음에 x를 3의 x제곱으로 치환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근과 괴수의 관계로 3의 알파 두 근의 곱은 뭐가 됩니까? a분의 c에 의해서 3분의 k가 되죠. 즉 3의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3분의 k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 2라고 했어. 즉 3의 마 2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3분의 k는 9분의 1에 의해서 따라서 k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수 함수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위치 1보다 크면은 지수가 큰 게 컸지. 그죠? 근데 위치 0과 1 사이면 지수가 클수록 값은 줄어드는 거지. 즉 함수값과 지수는 서로 반대지. 위치 0과 1 사이일 때. 자, 그 방법을 써서 부등식을 해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가 B보다 커. 그러면 3의 A제곱하고 3의 B제곱은 그대로 유지야. 하지만 3분의 1의 A제곱하고 3분의 1의 B제곱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된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있을 때 얘 되는 거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된다라는 것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지. 자,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위치 0과 1 사이냐 또는 1보다 큰 값이냐라는 거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자, 봐봐. 이 문제를 보자. 자, 2의 5x-1제곱이야. 얘가 루트 8보다 작대요. 그러면 지수를 다 표현을 해봅시다. 루트 8이라고 하는 건 8이라고 하는 게 2의 세제곱이지. 그죠? 그럼 얘는 지수로 바꾸면 2의 2분의 3제곱이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 밑을 보니까 이 어때? 1보다 큰 상황이지. 그럼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어때야 돼?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1이 넘어가면 5x는 2분의 5보다 작죠. 따라서 x라고 하는 건 뭐가 돼?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죠? 자, 여기도 봅시다. 36분의 1이라는 건 6분의 1의 x제곱, 요 놈의 제곱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1의 x의 제곱이 되지. 6분의 1이라고 하는 건 1보다 작은 애지. 그러면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어때야 된다고? 뒤집어져야만 하는 거라고. 그러면 넘어가봐. x의 제곱 마 2x가 0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x 마 2 얘가 0 이하가 되겠죠? 따라서 x는 0부터 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밑이 1보다 크면 지수끼리 부등호 방향 그대로지. 밑이 0과 1 사이면은 지수끼리 부등호 방향은 뒤집어져야 돼. 중요해. 그러니까 로그나 지수나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등식, 연립부등식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있어. A, B, C 이렇게 되면 우리 연립부등식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해서 했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하나, 또 이쪽으로 풀어서 하나 해서 공통번 풀었던 거 기억나죠?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체크하라고 할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위치, 다시 한번 계속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지수로는 이게 전부라서 그래.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위치 1보다 크냐? 0과 1 사이이냐. 한 장 마저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계속 지금 똑같은 유형들로 방식만 함수냐, 방정식이냐, 부등식이냐 이 차이인데 A의 x제곱이 반복이 되면 무조건 뭐해? 치환했지. 똑같아요. 얘도 치환을 할 거라는 이야기야.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6은 0 이하라는 식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반복이 되고 있죠? 뭐가 반복이 되고 있죠? 2의 x제곱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2의 x제곱이라는 애를 t라고 놓겠다고. 얘가 반복이 되는 이유는 4의 x제곱이라는 건 2의 x제곱을 제곱하는 거지.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앞에는 t제곱, 그 다음에 5, 2, 10t 플러스 16은 0 이하가 될 거라고 해.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t마 2, t마 8은 0 이하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2부터 8까지가 되는 거지. 자, 이제 t 대신에 다시 원래 거 2의 x제곱 2, 8은 2의 세제곱이지. 자, 위치 1보다 크면은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 그대로 유치.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두 번째 걸 볼까? 얘는 뭐를 치환해야지? 5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겠지. 그러면 얘는 그놈의 제곱이니까 얘를 t라고 놓으면 t제곱 플러스 3t마 4가 0보다 큰 거죠. 맞죠?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보자. t뿔 4, 그 다음에 t마 1은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t는 마 4보다 작거나 또는 t는 1보다 크지. 자, 그런데 치환을 했을 때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지. 그러면 이 범위를 체크할 수 있어 없어? 이쪽은 없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됐지? 왜냐하면 t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만 체크를 하겠다는 이야기야. 고로 t 대신에 다시 원래 거를 쓰면 5분의 1의 x제곱이야. 1이라는 건 5분의 1의 0제곱이지. 자, 위치 1보다 작네. 지수끼리의 분모가 뒤집어지면 되겠죠. 끝. 자, 하나 해봅시다. 265 한번 해보세요. 265.
30초 만에. 이거 각각 풀어갖고 공통범위를 찾으면 돼. 자, 위에 거 어떻게 해줄까? 먼저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보자. 1번 부등식부터. 자, 뭐를 t로 치환해야 돼? 3의 x제곱을 t라고 놔야겠지. 그러면 t제곱 마 7t마 18은 0 이하죠. 그러면 여기서 t-9, t 플러스 2는 0 이하입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게 헷갈렸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 근데 어차피 t는 무조건 0 이상이지. 그러니까 이쪽은 무조건 처리해. 무조건 처리해. 알았죠?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고 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듣죠? 그러면 t가 9보다 작다, 즉 3의 x제곱이 9. 따라서 x는 2 이하가 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걸 풀어보자. 두 번째 거. 자, 여기서는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놔야겠죠. 그러면 2분의 1의 y제곱이 있으니까 4t 마 t제곱, 얘가 2t 마 8이 될 겁니다. 여기 2분의 1의 y제곱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t제곱 마 2t 마 8은 0 이하가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t마 4, t뿔 2는 0 이하. 맞죠? 그러면 t는 마 2부터 4죠.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무조건 참이야. 그러면 이 방향만 체크해주면 돼. 즉 2분의 1의 x제곱이 4 이하. 4라는 건 2분의 1의 마 2제곱. 위치 1보다 작으니까 지수끼리의 부등 방향 그대로 유지. 그러면 얘하고 공통범위니까 따라서 x는 마 2 이상 2 이하. 끝. 그래서 최대값이 최소값 마이.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t가 마이 이상은 무조건 참이어서 굳이 체크해줄 필요가 없었던 것 뿐이야. 왜냐하면 t라는 것 자체가 저렇게 치환함으로써 무조건 양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좀 더 봅시다. 자, 부등식 지금 x가 0보다 클 때 지금 x의 2x-1제곱은 x의 x-4제곱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어.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x가 1일 때는 어차피 답이 안 되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x가 만약에 1이어서 지금 미리 아니라는 조건 없으니까 1일 때도 체크는 한번 해주면 좋아. 그러면 1일 때는 1은 1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위치 0과 1 사이일지 한번 체크해볼까? 위치 0과 1 사이면은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어때야 되지? 뒤집어져야 되지. 즉 2x마 1이 x마 4보다 작죠. 그러면 넘어가면 x는 마 3보다 작은데 얘하고 공통범위가 있어 없어? 얘는 0과 1 사이인데 얘는 마 4보다 작다. 이것도 만족하는 게 없다는 뜻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위치 1보다 클 때야. 그러면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 그대로 유지. 그러면 넘어가면 x는 마 3보다 크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얘를 찾은 거니까 공통 1보다 크다. 근데 그 위치 1일 수도 있어. 아니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수라는 말이 없고요. 문제 자체에 지수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위치 1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돼. 지수라는 말이 여기,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그러잖아. 우리가 여러분들 수학 상을 볼 때 이 차라는 말이 없으면
앞에 2차 항일에서 0일 때도 체크했던 거고 0이 아닐 때 체크했던 거 기억나? 그것처럼 얘도 그게 없기 때문에 1인 경우도 체크는 해줘야 돼. 자, 269번 한번 해보자. 자, 다 됐어? 해보자. 얘도 우리가 미친 조건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일단은 x제곱 마사 x 풀 4가 절대 1이면 안 되겠네. 그러면 1은 1보다 작다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자, x의 제곱 마사 x 풀 4가 우리가 미칠 조건을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뭐하고 뭐 사이? 그렇지. 0과 1 사이일 때를 보는 거지. 자, 이럴 때는 얘가 어차피 x의 제곱 마사 x 풀 4의 0제곱하고 똑같은 거잖아. 1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어때야 돼? 뒤집어줘야 되니까 x는 2보다 커. 그러면 요 부등식을 풀어보는 거야. 야, 요 부등식 어떻게 표현되지? 이렇게 하나 해서 연립부등식만 되면 되지. 무슨 말인지 되죠? 자, 요거부터 풀어보면 x의 제곱 마사 x 풀 4가 0보다 크죠? 즉 x마 이 전체의 제곱은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뭐만 아니면 돼? 2만 아니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도 풀어볼게요. x의 제곱 마사 x 1이 넘어오면 풀 3은 0보다 작죠? 그러면 x마 1, x마 3은 0보다 작죠? 그러면 x는 1부터 3인데 2는 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답은 1, x, 2 또는 x는 2, 3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x가 2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면 또 얘랑 얘의 공통범위를 가야겠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에 따라서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죠? 공통으로 가는 거야. 왜냐면 요거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찾은 게 x는 2보다 크다니까. 그럼 결국엔 얘하고 얘하고 공통 범위로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x의 제곱 마사x 뿔 4가 1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x-2라고 하는 지수는 부등호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2보다 작겠네요. 맞죠? 자, 넘어가 보자. x의 제곱 마사 x 뿔 3은 0보다 커. x만 1, x만 3은 0보다 커.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x가 2보다 작다 하고 공통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x는 1보다 작다가 되죠. 그래서 답은 요거 또는 요거. 원래대로 하면 x제곱 마사 x 더하기 4가 1이 되는 경우도 생각은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건 굳이 그건 안 할 거야. 어차피 그렇게 되면 1은 1보다 작다가 되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자,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실수 k의.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3의 x제곱을 t라고 나눌 거야. 그럼 앞에는 t제곱, 얘는 9t을 k지. 얘가 어때야 돼? 0 이상이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치환하면 t는 0보다 크죠. 그죠? 자, 우리 얘를 y라고 하는 t에 관한 이차함수로 보자. 즉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지. 얘를 t에 관한 2차 함수로 본다라고 하면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y가 0 이상이 되면 되죠. 즉 이 2차식의 최소값이 0 이상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돼? 그러면 우리 2차식의 최소값을 찾는 건 꼭지점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y가 t제곱 마 9t 이거 반절이 2분의 9지. 2분의 9니까 제곱하면은 4분의 81만 4분의 81을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얘는 t만 2분의 9 전체의 제곱 마 4분의 81 더하기 k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t는 0보다 커야 되잖아. 즉 0보다 큰 범위에서 최소값이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고. 근데 2분의 9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걔는 0보다 큰 범위 안에 있는 거죠. 따라서 최소값은 마 4분의 81 더하기 k가 될 거고 얘가 0 이상이 되면 된다. 따라서 k는 4분의 81 이상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놨을 때 범위로 잡고 그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0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판별식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필요가 없지. 판별식까지. 왜냐면 저걸로 뭐 판별식 굳이 뭐 왜냐면 그거는 모든 실수에서야. 여기서는 t가 0 이하의 구간에서 얘가 양수든 음수든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0보다 큰 특정 구간에서만 체크하는 거니까 너가 지금 방금 말한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판별식을 쓰는 거고 그때 이제 모든 실수에서 0 이상이 돼.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최소값이 0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똑같은 방법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굳이 판별식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요 밑에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풀어오시고요. 자, 하나 더 라스트. 오늘의 라스트 유형.
우리가 많이 나간 거 같죠? 많이 나갔어요. 같은 게 아니라 많이 나갔어. 네, 이게 삼각함수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삼각함수를 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삼각함수, 화요일까지 하고 수목금은 수요일에 해야 돼요. 그럼 끝이야. 너 계약이야. 저 그냥 8월 16일이요. 아, 너 16일이야? 겁나 크네. 너네가 계약이 며칠이야? 맞아. 원래 긴데 그거 공사 때문에 일주일 더 좋군. 자, 이거 문제를 읽어봅시다. 탄소의 방사선 반응원소인 이거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고, 그랬을 때, 즉 이거는 처음 양이 Ag이었을 때 T년 후에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처음 양이 A면은 T해가 지났을 때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야. 자, 처음 양의 4분의 1 이하가 되는 거죠. 그거는 몇 년 후인지 구하래. 자, 그러면 처음 양의 4분의 1 이거야. 그 다음에 T년 후라고 해볼게. 그러면 A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5730분의 T지. 이거가 이놈의 이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야겠지. 이거를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라 그러네. 자, 무슨 말인지 됐죠? 자, 처음 양을 A라고 놨을 때 처음 양의 4분의 1 이하가 되는 게 T년으로 되는 거. 그러면 A는 약분을 시킬게요. 자, 식을 좀 정리해볼까? 얘는 2의 마 2제곱, 그 다음 얘는 2의 마 5730분의 T죠. 자, 위치 현재 1보다 크죠? 그러면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5730분의 T죠. 자, 따라서 곱하면은 T는 부등호가 다시 뒤집어져야겠네. 음수를 곱했으니까 0, 6, 27에 14, 2, 5, 11,460년이고. 자, 여기 276번 문제까지 여러분들 해결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 반부등식은 내일 나가죠. 자, 오늘 했던 거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